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한자를 잘못 읽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댓글을 이제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 읽은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에 이제 잘못 설명한 부분을 이제 정정하기 이제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이제 편집할 때 많이 이제 확인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글을 남겨놓고도 좀 제가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영상 제작할 때부터 좀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아, 제가 이제 읽을 때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잘못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종대왕 어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읽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문자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댓글을 이제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읽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자의 이제 기본 읽는 방법인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찾아놨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은 옥새 옆에 문자는 진종 대왕어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진종 소황제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종 소황제보 이제 이렇게 읽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이제 실제 보면은 진종 소황제보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제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진종 황제의 도장이다, 옥새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장조 대왕 어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조 의왕제 제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현종 대왕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종 성황제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제 영상을 보시고 고종 시대 때 고종에 의해 가지고 호칭이 추론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제가 요 나무위키에 이제 설명 내용을 잠시 찾아놨는데요. 이 추전이라는 뜻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사용된 기념으로 어떤 인물이 죽은 뒤에 생전의 직위보다 높은 직위를 올려주는 것이다. 반대 개념은 추탈이라 한다. 관료가 사후 간직이 높아져 추천되는 것은 추증, 생전의 왕이나 황제가 아니었던 인물을 왕이나 황제로 추천하는 행위는 추승이라 하나, 왕정이 거의 사라진 현대에 따로 구별하지 않고 대부분 추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주 드물지만 유럽에도 나폴레옹 2세 등 추존왕이 있다. 현대에는 계급 특징이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 많은 아래쪽에 내용이 있지만 추존이라는 게 왕이나 황제가 아니었던 인물을 왕으로 황제로 이제 추승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나 황제가 아니었던 인물을 이제 왕이나 황제로 더 이제 승격시켜 준다, 높은 이름을 지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나 황제가 아닌데 왜 여기에 옥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그럼 뭐 고종시대 때 고종이 자신이 마음대로 왕이나 황제도 아닌 사람을 그 인물들을 더 높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하더라도
이 옥새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새가 뭔가요? 옥새는 그 왕이나 황제가 그 당시 실제적으로 업무에 사용한 도장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옥새가 이제 만들어진 시점은 고정보다도 더 앞선 시대가 아닙니까? 고정 이후에 이제 이 옥새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고정시대 때 만들어진 옥새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이제 왕들의 이제 옥새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존해 줬다는 건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이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 분들을 그러면 추존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옥새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말이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원래 이제 황제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적어 놨겠죠, 옥새를. 뭐, 그전에는 뭐,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 안 하고, 뭐, 대왕이라고 이제 사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황제는,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이게 한반도 조선을 이제 생각해 보면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명나라 시대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나라 시대 때도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배우는 역사 산식에 비하면 이 황제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황제가 아닌 사람을 추존해 가지고 황제로 다시 그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거 보면 역사가 얼마나 엉터리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명나라를 이제 건국하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를 이제 배우는 상식으로 보면, 이제 명에서 뭐 조선에 이제 이름을 뭐 지어졌다고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앞전에 영상 이제 올렸지만, 태조 이성계의 이제 자식들이, 만약에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을 해가 이제 각지로 이제 이렇게 보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황제의 아들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어디에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황제의 아들은 장남을 빼고 뭐 차남이나 삼남, 사남, 오남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황제가 있는 이 궁에다 먹고 자고 이제 이렇게 아무 할 일 없이 이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황제의 아들인 첫째는 실제 이 명이라는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자식들이 있다면 이제 각 지방으로 이제 보내가 제후로 임명을 해가지고 어, 각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황제에 이제 아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집안의 이제 일가의 뭐 아들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또 다스리겠죠. 조선시대 때 이제 문파 싸움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말로 뭐 당파 싸움이라고 뭐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파 싸움이 이제 뭐냐 하면은 황제의 이제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륙을 이제 다스리고 뭐 둘째가 이렇게 한반도에 보내져 가지고 제후로 돼 가지고 이 한반도 조선을 이제 다스린다고 하면은 이 큰아들이 뭐 행실을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큰아들이 이제 아, 아, 놓아놓은 그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또 행실이나 그 행동을 이제 잘못하다 보면은 왕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제 황제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하들이 이 큰아들의 이제 자식들이나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의 이제 자식을 황제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싸우는 그런 게 이제 당파 싸움이 이제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당파 싸움이라 그러면 여기 한반도에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다들 아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한반도와 이제 대륙을 이렇게 이제 포함한 이 넓은 지역에 어, 왕이나 황제를 이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이제 싸우는 그것이 바로 당파 싸움이다. 뭐 노론, 소론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가 인조가 이제 반정을 하잖아요. 인조는 아마 그때 제 예상으로는 이 한반도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명에서 이제 대륙에서 이제 통치를 이제 잘 못하니까 왜 그렇게밖에 통치를 못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어, 인조가 이제 반정을 하게 되잖아요. 반정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는 왕이었는데 반란을 이제 일으켜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황제로 이제 승격되는 그런 경우라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자식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각 지역을 이제 다스린다, 제후로 삼는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데 이제 옥세를 이렇게 남겼다. 이제 그거는 아니다. 이제 추조는 아니고 원래부터 황제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또 앞전에 설명드린 그 옥새 이제 부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서지보의 이제 옥새 이제 부분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선조 국문유서의 내용이 됩니다. 요거는 임진왜란 때 조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외놈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외놈을 동조해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선조께서 어, 거기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 조선으로 다시 이제 손조께 다시 돌아와라 이제 그리고 돌아오면 그 전에 했던 나쁜 행위는 죄를 이제 묻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적은 서신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장 3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유서지보의 이제 도장 형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유서 선조 국문유서의 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제 영상을 또 보시고 이게 좀 글이 좀 읽어보니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뭐가 좀 이상하냐면 선조가 만약에 이제 글을 썼다 그러면은 음,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자, 내가 이 글을 쓰느니 아니면 짐이 이 글을 쓰느니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야 되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닌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닌금. 닌금이 사대 너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닌금이 글을 쓰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닌금이 자신이 이제 글을 쓰면은 짐이 글을 쓰니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임금이 글을 쓰니 이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의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선조가 이제 임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짐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임금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닙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니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제3자가 혹시 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니임금이 사대 너의 처음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니임금이 라사대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붙어 있어나 좀 읽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닌금이 라사대 너희 처음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석하기 어렵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명한 도장이 있는데, 음, 제가 이 도장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도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같은 도장이 맞다는 거는 요 문자가 이제 같은 문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게 이제 연대도 다르고 이제 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도장인데 문자가 이제 일치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제가 앞전에 영상에는 이 문자가 이제 다르다고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자는 같은 문자이다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가 현재 이제 오른쪽 이제 도장 찍은 형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전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하면 일치합니다. 도장을 찍으면 이제 반대로 찍히는 경우가 되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돌려줘야 되겠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문자가 이제 똑같고 도장은 이제 제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찍히는 형태가 이제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선조가 남긴 이 도장 형태에 보면 여기 외곽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외곽선에 도장 찍힌 형태를 이렇게 보면 여기 크게 넓게 이제 붉은색으로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도장이 이제 찍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고정시대 때 만든 이 옥새를 보면은 이 외곽선 쪽을 보면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이제 때가 이렇게 묻어 있다면은 이 부분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죠. 그러면 요 이제 형태의 이제 인주에 찍힌 그 색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도장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되어 있냐면 왼쪽에 이제 고종 시대 때 만든 이제 이 옥새는 여기에 이제 붉은색 인주가 묻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 요거는 튀어나온 돌출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이제 그런 의미죠. 도장이 보통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옥새를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으로 요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이 고정시대 때 이제 옥새를 보면은 여기에 인주가 이제 붉은색으로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출형이다. 이제 문자가 요렇게 돌출돼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조 시대 때 이제 옥새를 이제 보면은 요거는 그렇게 이제 돌출형이 이제 아니고 반대로 이제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선조 시대 거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파여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곽선이 요 찍혔잖아요. 자, 여기 요 안쪽 부분이 요 찍힌 경우가 바로 요 부분이 이제 찍힌 경우가 됩니다. 요게.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죠. 요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찍힌 경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종시대 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돌출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찍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그것이 이제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조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찍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파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돌출 형태가 되잖아요. 자,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돌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돌출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찍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렇게 이제 돌출되니까 이 돌출 부분이 찍힌다. 자, 그런 설명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옥새가 이제 돌출됐냐, 돌출되지 않았나, 이제 그 차이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이제 간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에 이제 백색으로 찍힌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뭐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고정돼 보면 요런 형태로 이제 어,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모양이 일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고정 때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요 부분이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러나 이 선조 때는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 시대 때 여기에 움푹 들어간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찍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조 시대 때 찍은 선조 구문 유서에 보면 여기는 이제 왕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색깔이 이제 같은 붉은색이니까 눈에 잘 안 띄네요. 이렇게 이제 왕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제 왕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글자가 이제 눈에 잘 띄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파인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여기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찍힌 부분이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움푹 파인 부분이 선조시대 때는 찍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정시대 때는 이렇게 불 속에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고, 선조시대 때는 이게 반대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장을 새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찍힌 부분이 좀 다르게 좀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는 이제 동일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뭐, 이 조선시대 때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뭐,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죠. 태조부터 추전왕, 원종까지의 이제 15명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뭐, 단종, 연산군, 강해군. 명나라부터는 시호를 받아, 이를 조선 왕조에게 자체적으로 주장한 시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호라 그러면은 시분초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이제 의미합니다. 시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 보면 명칭에 받은 시호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강언이다. 뭐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부르는 처음 사용한 말이 그게 이제 강언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이제 명에서 받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뭐, 진종, 문조 등은 뭐, 청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았는데, 요런 또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보면, 어, 명청이라고 하니까, 명나라, 이제 청나라에서 받은 시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강원, 공정, 뭐, 공정, 이거는 태종이죠. 이방원이 뭐, 공정이고, 세종이 이제 장언이다. 이제 그런 이제 시호를 명나라나 청나라에 받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조선에서 뭐 투승한 존엄이 시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존호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어 추정한 그런 이름이다, 이제 설명을 되지요. 여기에 보면 고황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태조 이성계가 고황제가 아닌데 이제 고황제로 추전했다. 서로 높이 이제 부른 이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단이라는 게 이제 명이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전에 올려놓은 그 영상의 이제 주제 제목인데요. 대명국이란 이성계 이제 이름 단이다, 자, 이렇게 올렸잖아요. 자, 명이란 이성계 이름 단, 희이다. 강은이라는 시호는 명나라에서 내려주었는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제후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전에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황제의 이제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을 이제 어디에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한 명이나 아니면 많으면 뭐 다섯, 여섯 명 있다고 보면 그 아들들을 어디에 이용하겠나요? 당연히 각 지방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통치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보고 그 업무를 본 내용을, 어, 아버지가 있는 대로 이제, 부처랑 이제 그런 각 지방으로 다스리게 이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제후의 간극이다. 그리고 아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명은 아버지의 나라고 조선은 아들의 나라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아버지와 제후의 관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명청에서 받은 뭐 시원한 뭐 조선에서 출생한 뭐 전호다. 조선에서 뭐 이렇게 전호를 올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앞전에 그 옥새를 이제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원래부터 이제 고황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차후에 나중에 그 뭐 제를 지나면서 제가 조선왕조 실록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름을 다시 이제 출전해가 올린 경우도 있었죠. 당연히 부모의 공덕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선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기에 또 추선을 왕이라는 또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앞전에 그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 다신 분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고종 즉위 후 1899년 황제로 추천되면서 묘화가 익종해서 이제 문조로 개칭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익종하고 이제 문조의 내용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 이제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종 때 뭐 추존 황제로 임명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존엄이 시호라 되어 있고 명칭 받을 때 시호하고 조선에서 추정한 존엄이 시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전 연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14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1411년도는 요거는 고정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보면 고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면 덕종 1475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덕종 이거 1632년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진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종이면 여기에 나와 있죠. 태어나신 분이 1719년에서 1728년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고정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전으로 올린 그 연대를 보면 1776년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장 세자, 뭐 소황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소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종 소황제 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종이라 적혀 있고 여기 소황제라고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새를 보면 여기 진종 대왕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이름이 바로 어, 어, 진종 소황제라고 이렇게 옥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추존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옥새라는 것은 실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 사람을 이 추존을 했다 그러면 이 옥새가 뭔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추존을 해주면 되지. 옥새까지 그만 가짜로 그만 만들어가지고 황제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에 어긋나는 이제 옥새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옥새는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거가 이제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조선의 호칭을 보면은 여기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이거 고종 때 아닙니까? 조선 제26대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태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태황제라고 적혀 있고 뭐 고종 시대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철종 시대 때도 여기는 장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장황제. 다 황제였다는 거죠. 황제. 그리고 현종 시대 때도 여기 성황제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순조 시대 때도 보면 여기 숙황제 적혀 있고, 조선 제22대 정조도 보면은 여기에 또 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조 시대 때부터는 여기 대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때는 황제라는 그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 경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대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숙종, 뭐 헌종, 요 다 대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종, 인조, 대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조 이성계께서 그 명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고황제가 맞다.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탈바꿈해 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 따지면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태조 이성계에 여기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뭐 정종, 태종, 세종, 문종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분들은 그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은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인종에도 보면 자식이 한 명,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이 제후로 이제 선발대가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제 그 배정을 받았다면 나중에 이제 그 힐러들에 의해 가지고 문파 싸움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셋째 아들, 뭐 둘째 아들 누가 왕을 막 시키겠는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그 황제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인조가 이제 반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 인조 요 시대인데, 그러면 요 인조라는 거는 태조 이성계의 이제 후손은 맞지만 정통적으로 첫째 아들의 이제 후손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둘째나 셋째 아니면 그 다른 친척분의 이제 아들인데 그분이 나중에 조선에 이제 반정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세력이 이제 바뀐 경우가 이제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선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각기 그 집안은 같으나 그 형제가 이제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되는데요. 송나라도 각각 이제 다른 이제 그 제후의 이제 사람인데 같은 이제 후손으로 이제 꾸며 가지고 그렇게 이제 현재 이제 기록을 이제 변조하는 경우가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요거는 제가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여기에 황제 있지 않습니까? 웅정에 관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웅정 황제는 바로 요번이 되죠. 여기다 보면 옥사에 관한 그런 이제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 문자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요거, 요 문서가 됩니다. 여기 많이 확대되어 있는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바로 요거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앞전에 보면 용정 황제가 되죠. 옥사에 이제 문양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옥사에 이제 이 글자를 좀 들여다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경우가 좀 보여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은, 제가 이미지를 따로 받아놨는데 이거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뭐가 좀 약간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보통 이게 옥사에 이제 도장을 찍을 때는 이제 문서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문서를 이렇게 이제 글을 뭐 가, 뭐 나, 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문자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옥사를 이렇게 팍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새는 이 도장이 이 잉크색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 다라는 이 문자에
이 위쪽에 이렇게 탁 찍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가 이제 가려지거나 낮다가 예, 옥새의 이제 문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려진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융종 청나라 시대 때 이거 황제를 보면 이 문자가 옥새 위쪽에 이렇게 뭐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약간 이제 붉은색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아마 문자를 이제 써지면서 이렇게 이제 두세 개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면은 옥새 도장 위쪽에 문자가 이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예로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관한 이제 문서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탁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자 위에 이렇게 도장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붉은색 여기 도장에 글자가 이렇게 이제 문자를 위쪽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요것도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기다 이제 도장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검은색으로 뭔가를 이렇게 문자와 그림 비슷한 걸 써놨는데, 이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문자가 쓰여진 위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다 보면 이 도장의 이제 그림 형상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완전히 또렷하게 이제 이렇게 위에 이제 찍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나라 시대 때 요거 이제 문자 형태를 보면 요게 좀 이상해요. 도장을 먼저 찍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문자를 썼는 듯한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 약간 이제 붉은색이 이렇게 이제 덮여진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도장 위에다가 이제 문자를 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문자 위에 도장을 찍었다면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 붉은색이 이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다 덮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에 다시 보시는 것 같이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덮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mm 따로 이제 또 배치해 놨는데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희미하게 문자 위에 붉은색이 이렇게 위에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상태로 보면 문자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위에 이제 도장을 찍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입장인데, 근데 오른쪽에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이 황제의 이제 도장을 보면 도장 위에 문자를 찍은 듯한 그런 내용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너무나 깔끔해요, 이게. 꼭 현대시 인쇄물로 찍은 듯한 그런 문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뭐 100년, 200년 전에 이게 인쇄 방식인데 완전히 현대식 프린터보다도 더 깨끗해요. 문제가 너무나 정교합니다, 이게. 근데 왼쪽에 보면은 약간 뭔가 어두한 감이 좀 보이죠. 근데 요 점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새가 이렇게 이제 남아 있다면은 이것은 추전해 가지고 한 게 아니다. 바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황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옥새가 이제 남아 있다. 예,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전에 제가 찍은 것은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이제 차원으로 새로 찍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장조 의황제 뭐라고 돼 있고 헌종 소황제 뭐 진종 소황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이제 황제라고 이제 적혀 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아시아 우리가 뭐 중원이나 중국이라 하고 뭐 조선이라고 이런 부르는 지역에는 황제는 두 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특히 명나라 시대 때는 이제 황제가 이제 한 명이었고, 제가 청나라 시대 때는 황제가 두 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나라도 황제고 조선도 황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제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조 일성님께서 이제 명나라를 이제 건국하셨다면, 주원장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주원장은 홍건적에 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한자라는 거는 그 하루아침에 공부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홍건적 나는 그 무식한 주원장이 어떻게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됩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원장이 예전에 그 절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데, 그러면 절 생활을 하면서 그 한자를 공부를 했을까요? 자, 많은 것은 이제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주원장이 명을 만들었다는, 자, 그런 내용이 좀, 허황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제 사서들은 이제 예전에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뒤져보니까요, 아, 명나라를 만든 사람이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책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특별히 명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주시가 뭐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끔씩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 조선왕조실록에 주원수, 주원장은 태조 일성계에게 목입에 참수되었다, 이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역사책들은 희한한 역사책들이다. 날짜, 자, 문서의 기록 연대, 그리고 그 위치, 지명, 이런 게 유물, 이런 게 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 추존이 아니다. 원래 이제 황제였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